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일 일요일 밤 저녁인데요. 일요일 밤인데 우리가 내일 10월 3일 개천절 휴강하기로 했죠. 동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해서 오랜만에 영상 촬영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 촬영하는데 오늘 이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할 거는 지난 4주차 때 끝내지 못했던 미디안 보트 theorem, 이 4주차 강의 슬라이드에 담긴 내용, 이거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보트 theorem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다시 시작하면은요, arrow impossibility부터 시작하는데, 대안의 개수가 여러 개일 때, 그 arrow가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들 있죠. non-dictatorial, Pareto property, 그 다음에 세 번째로 independence condition. 이 세 가지 성질을 전부 만족하는 그러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사회적으로 선호를 애그리게이트 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 유일하게 이제 컨더러스 일렉션의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하긴 하지만 이 컨더러스 일렉션은 반드시 위너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디안 보트 theorem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다가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실수의 부분 집합.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나열될 수 있는. 그리고 그 나열될 수 있는 그 대안의 집합에서 사람들의 선호가 단봉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싱글 팩트니스라고 하죠. 그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 항상 위너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즉, 대안의 개수가 여러 개를 하더라도 이런 제한된 도메인에서 컨더러스 일렉션이 arrow의 여러 가지 조건들, 세 가지 조건 전부 다 만족하게끔 개인들의 서로 다른 프레퍼런스를 애그리게이트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단봉 조건 외에 단일 교차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 교차 조건을 가정해도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단일 교차 조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단일 교차 조건은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할 거예요. 이건 약간 좀 어드밴스드 컨셉이라서 대학원 과목 정도는 대화에 이제 나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소할 뿐이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단일 교차 조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미디엄 부터 theorem, 스테이트먼트 그 theorem 자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 교차 조건을 얘기할 때는 일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집합이 이거는 단봉 조건에서 가정하는 똑같죠. 이게 transitively ordered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더 간단하게 얘기해서 x가 실수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보터들에 대해서 각각 인덱스를 주는데 이 인덱스조차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단봉 조건과 가장 커다란 차이점인데요. 우리가 단봉 조건을 얘기할 때에는 역시 인덱스를 주긴 하죠. 1, 2, 3, 4, 5 인덱스 주고 각각의 유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를 전부 다 이렇게 모아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x는 우리가 순서를 가져요. 실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여기서 미디언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x5가 미디언이 되고, 그래서 즉 다섯 번째 유권자가 미디언 보트가 되는데, 이 다섯 번째 유권자라는 데에서는 이 유권자들한테 주는 인덱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즉 우리가 이 인덱스를 다시 섞어 놓는다 하더라도 5를 뭐 이런 3으로 바꾸고요, 4를 2로 바꾸고, 2를 뭐 4로 바꾸고, 그 다음에 3을 5로 바꾸고, 이렇게 다시 섞어도 이제 세 번째 유권자가 미디엄 보트가 되는 거죠. 이 의미 자체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이 단일 교차 조건에서는 투표자들을 이 선거라는 컨텍스트에서는 0부터 1까지 이러한 스펙트럼 하에서 다 이렇게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덱스가 작은 투표자는 0은 예를 들어서 좌파 성향의 정책 L, 1 쪽에 가까우면 우파 성향의 정책.
그래서 인덱스가 작은 투표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투표자들에 비해서 좌파 성향 정책을 좀 더 좋아하고, 인덱스가 큰 N 투표자 같은 경우는 다른 투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파 성향의 정책을 좀 더 선호하게끔 이렇게 인덱스를 배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인덱스 자체가 의미를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의해야 하는 이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 단일 교차 조건은 이 교차 조건을 만족한다, 아니다를 보이기 위해서는 총 4가지가 필요한데요. 일단 투표자 2명을 뽑아요. 그래서 J가 인덱스가 더 크죠. 그러니까 투표자 I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파 성향 정책을 좀 더 선호해요. 그리고 대안 2개를 뽑는데요. 대안 역시 실수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순서를 갖죠. Y가 상대적으로 X보다 더 커요. 즉 Y가 좀 더 우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파 성향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X에 비해서. 그럼 여기서 단일 교차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 2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인덱스가 작은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Y를 더 좋아해요. X보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큰 인덱스를 가진 투표자 J는요, 역시 Y를 X보다 더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보면은 I는 좀 더 이쪽에 가깝겠거든요. 상대적으로 좌파 성향을 좋아하는 투표자가 Y를 더 좋아한다? 일쪽에 가까운 정책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우파 성향을 가진 투표자 J는 그 Y를 더 역시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인투이티브하죠. 이 선호 체계를 우리가 유틸리티로 변환시키면은 투표자 I의 유틸리티를 use of I, J의 유틸리티를 use of J라고 표현하면은, 만약에 use of Y가 use of I of X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J의 유틸리티도 이게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축에다가 XY 2개 두고 이걸 그림으로 묘사해 보면은 I의 유틸리티가 XY에서 만약에 증가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더 큰 인덱스를 가진 투표자 J의 유틸리티 펑션 역시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은요. 상대적으로 우파 성향이 강한 투표자 J가 X를 더 좋아해요. 더 작은 대안을 더 좋아해요. 작다는 거는 L쪽에 가까운 대안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더 좌파 성향이 강한 투표자 I 역시 X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역시 유틸리티로 표현하면은 XY 표현하면 이제 만약에 U sub J가 여기서 감소한다, 그러면 U sub I 역시 감소해야만 이 단일 교차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되게 인투이티브하지만 이 교차 조건을 체크하는 거는 그만큼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 이 조건이 모든 투표자 J가 I보다 크죠. 이러한 투표자들, 그 다음에 모든 대안, Y가 X보다 큰 모든 대안에 대해서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투이션을 갖고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그림 다시 한번 보면요. A, B 비교했을 때 두 번째 개인 B를 A보다 더 싫어하죠. A를 더 좋아하죠. 작은 걸 더 좋아해요. 그럼 그거보다 좀 더 작은 인덱스를 가진 개인 1은 A를 더 좋아해야 되는 거죠. 개인 2의 유틸리티 펑션이 감소하니까 개인 1의 유틸리티 펑션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B, C 비교해 봤을 때 개인 2는 C를 더 좋아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개인, 더 큰 인덱스를 가진 세 번째 개인의 유틸리티 펑션 역시 증가해야 돼요. 단일 교차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단봉 조건과 단일 교차 조건, SPSNC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조건이라는 얘기를 한 적 있죠. 이건 단일 교차 조건을 만족하지만
단봉 그 조건은요, 만족하지 않죠. 개인 2 보면은 틱이 2개죠. 마찬가지로 이거 타이포라고 했죠. 싱글 팩트네스는 싱글 크로싱 역시 만족하지 않아요. 여기 이그샘플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게 싱글 팩트네스를 만족한다는 건 뭐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이 A, B, C, D, 투표자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안 X, 대안 집합 X에다가 순서를 나열하면요. A가 제일 작다고 할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투표자도 역시 인덱스가 있죠. 1, 2, 3, 4. 1이 제일 작다고 할게요. 왜냐면 단봉 조건 만족하는 건 너무 쉬운 게 A, B, C, D 이렇게 나열하고 투표자 1 생각해보면 선호가 1을 제일 좋아하죠. C를 두 번째로 좋아하고 A 세 번째, D는 제일 안 좋아하고요. 유틸리티 펑션이 이렇게 생긴 거지. 이게 하나예요. 두 번째 투표자 역시 A, B, C, D B 제일 좋아하고 다 똑같은데 A를 제일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제일 낮은 거죠. 모양은 비슷하지만 A가 제일 낮고 역시 싱글 팩트네스 만족하죠. 세 번째 투표자 똑같이 그려줄 수 있죠. D가 제일 이제 크고 B가 두 번째, A가 세 번째, D가 제일 안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투표자 네 번째 투표자는 C를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 B, B가 세 번째, A가 제일 안 좋은 거죠. 자, 이렇게 단봉 조건은 전부 다 만족하는데요. 단일 교차 조건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요. A, B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투표자가 A, B 둘 중에 A, B 둘 중에 B를 더 좋아하죠. 큰 걸 더 좋아해요. 그럼 2, 3, 4 더 큰 인덱스를 가진 투표자 B를 더 좋아하죠. 더 좋아하고 있죠. A, C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투표자가 C를 더 좋아하죠. A에 비해서. 그러니까 2, 3, 4 다 C를 더 좋아해야 돼요. C 실제로 좋아하죠. 만족하는 것 같죠? 두 번째 투표자가 B, C 비교해 봤을 때 B를 더 좋아. 작은 걸 더 좋아해요. 그러면 첫 번째 투표자도 B를 더 좋아해야 되죠. B랑 D 비교해 봤을 때 두 번째 투표자가 세 번째 투표자 보면요. B랑 D 비교해 봤을 때요. B랑 D 비교해 봤을 때 작은 걸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 다 B를 더 좋아해요. 작은 걸 더 좋아해야 되는 거죠. 만족하는 것 같지만 제일 마지막 거 A랑 D를 비교해 보면요. A랑 D 두 번째 투표자가 A랑 D 비교해 봤을 때 큰 걸 더 좋아하죠. 그런데 세 번째 투표자가 그거보다 더 큰 인덱스를 가진 세 번째 투표자는 D랑 A 중에 더 작은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싱글 크로싱 컨디션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안의 개수가 4개일 때 우리가 각각 AB, AC, AD 각각에 대해서 누가 만족한다? 어느 게 더 크다? 그러면은 아래 것 또는 위에 것 다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죠. B, C, B, D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D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거를 다 체크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싱글 크로싱 컨디션을 체크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의미인데요. 싱글 크로싱이 갖고 있는 의미는 되게 인투이티브하죠. 싱글 크로싱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만약에 상대적으로 다른 투표자에 비해서 투표자 J가 오른쪽에 있어요. 즉 우파 성향의 정책을 좀 더 선호해요. 그 후보자가 Y를 X보다 더 좋아하면은
그것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투표자는 역시 Y를 더 좋아해야 한다는 거. 반대로 왼쪽에 있는 투표자가 작은 거 좋아한다? 그럼 그것보다 더 왼쪽에 있는 좌파 성향이 좀 더 강한 투표자는 역시 X를 더 좋아한다는 거. 되게 인투이티브하지만 체크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우리가 이 단일 교차 조건을 갖고서 우리가 단봉 조건을 갖고 유도했던 이 미디안 버터 theorem, 단봉 조건 만족하고 대안 집합이 실수의 부분 집합일 때 컨더스의 위너가 존재하고 이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미디안 버터가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 이 결론을 똑같이 유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결론이 13페이지에 theorem 7.5인데요. 자, 각각의 보터들의 프레퍼런스가 싱글 크로싱 컨디션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 집합이 실수의 부분 집합일 때 H를 미디안 보터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역시 컨더스 위너 존재하고 이 컨더스 위너는 미디안 보터가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에서 결정이 돼요. 이거에 대한 증명 역시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증명해 보면은 그래서 이전 중위 투표자 정리랑 비교해 봤을 때 스테이트먼트가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약간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지만 미디안 보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약간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이미 벌써 투표자가 1부터 n까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순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간값 미디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중위 투표자 정리에서는 미디안 보터가 어떻게 정리되냐? 1부터 n의 중간값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의 투표자가 있다. 세 번째가 10명의 투표자가 있다. 5번째 또는 6번째가 미디안 보터가 돼요. 그래서 그 투표자가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가 컨더스 위너, 즉 다른 어떤 대안과 1대1로 붙었을 때 전부 다 이기는 그러한 컨더스 위너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가장 인투이티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홀수명의 투표자가 있다고 해볼까요? 1, 2, 3, 4, 5 그러면 세 번째 투표자가 당연히 미디엄 보터가 되죠. 이 투표자들한테 5명의 투표자들한테 두 가지 대안 줘요. X, Y. Y가 더 크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중간 투표자가 X를 더 좋아한다. 작은 걸 더 좋아한다. 그럼 그거보다 인덱스가 더 적은 투표자 역시 X를 더 좋아하겠죠. 미디안 보터를 중심으로 왼쪽 1, 2, 3 다수가 형성되죠. 얘네들 전부 다 미디안 보터의 프레퍼런스랑 똑같아요. 이 X, Y 둘 중에 X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싱글 크로싱 컨디션에 만족하면은요. 미디안 보터가 X를 더 작은 걸 더 좋아한다? 그럼 그보다 적은 인덱스를 가진 보터들은 다 X를 좋아하니까 X를 좋아하는 투표자가 이미 벌써 다수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수결 제도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미디안 보터가 X 대신 더 큰 거, Y를 더 좋아한다? 그럼 이제 이 싱글 크로싱 컨디션이 의미하는 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보터, 더 큰 인덱스를 가진 보터들 역시, 즉 우파 성향이 좀 더 강한 투표자들 역시 Y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즉 중위 투표자랑 정확히 선호가 같은 이 between Y나 X에 대해서요. 같은 투표자들이 다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다수결 제도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런 pairwise majority voting을 계속 sequentially 해나가는 컨더스 일렉션에서 결국 이기는 승자가 누가 되냐? 중위 투표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컨더스 일렉션으로부터 결정되는 사회적인 선호는 중위 투표자의 선호랑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위 투표자 두 번째 버전 중위 투표자 정리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조건, SP랑 SC, 이 단봉 조건과 단일 교차 조건은 서로 인디펜던트 컨디션이거든요. 이때 이전 수요일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어떠한 프레퍼런스 프로파일에 관해서는 SP, SC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프로파일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SP가 반드시 SC를 의미하는 거 아니고요. 반대로 SC가 SP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는 서로 간에 인디펜던트하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조건을 건다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죠. 위너가 존재한다는 거, 컨더러스 일렉션에서 위너가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너는 미디엄 보터가 좋아하는 거, 그거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역시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크게 중요한 차이점은 아닌데, 이 차이점은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단봉 조건에서는 우리가 투표자들을 순서대로 어떤 주어진 순서로 나열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하지만 단일 교차 조건을 얘기할 때는 그럴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차이인데 우리가 단봉 조건을 가정하고 미디안 보터 시스템을 서술할 때에는 미디안 보터, 즉 컨더러스 위너는 누가 되냐면은 보터들이 좋아하는 옵션을 일렬로 딱 라인업 시킨 다음에 그거의 중간 값이요. 위너는 the median of the voters preferred option이 돼요. 반면에 7.5에서 두 번째 버전 중위 투표자 정리에서는 그 싱글 크로싱을 가정한 중위 투표자 정리에서는 위너는 누가 되냐? 미디엄 보터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이요. of the median voter. n명이 있다. 그 중에 가운데 투표자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이 위너가 돼요. 7.5에서는 싱글 크로싱을 가정한 7.5에서는 위너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보터들의 preferred 옵션 중에 중간값. 이거는 7.5에서는 미디엄 보터의 가장 좋아하는 옵션이에요. 기본적인 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투표자들의 인덱스를 1부터 n까지 의미 있게 political spectrum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열할 수 있냐? 그럼 여기서 벌써 이미 사람들의 선호가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7.5에서는 이렇게, 7.4에서는 이렇게 서로 약간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이거랑 우리가 지금 중위 투표자 정리를 하고 부르는 게 결국 컨더러스 위너가 존재한다. 즉 컨더러스 일렉션은 비독재적이죠. non-dictatorial.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면은 그 대안이 사회적으로 선택이 돼요. 파레토 프로퍼티 만족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안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인디펜던스 컨디션까지 만족을 해요. 그런데 왜 impossibility theorem이 발생하느냐? 위너가 반드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cyclical preference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컨더러스의 paradox example에서 봤듯이.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걸면은 위너가 존재한다는 거. 이거랑 이렇게 우리가 중위 투표자 정리를 스테이트 했는데, 이렇게 서술했는데요. 김영세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중위 투표자 정리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기보다는 우리가 정의한 게 우리가 방금 봤던 중위 투표자 정리가 훨씬 더 제너럴해요. 그래서 이전 정리가 만족하면은 이 정리는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즉 immediate consequence 또는 우리가 corollary라고 보통 또 얘기를 하죠. corollary. 따름 정리라고 하나요?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corollary예요. 그 봤던 정리의 corollary예요. 그래서 김영세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중위 투표자 정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 사안이 unidimensional policy space하다, 즉 X가 단일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집합이 실수의 부분 집합이다. 그 다음에 모든 유권자들이 단봉 선호 갖는다, single pickedness. 세 번째 가정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좌파 정당, 우파 정당 두 개의 양당이 존재해요. 그래도 양당이 각각 정책 공약 X, Y를 제시하고요. 유권자들의 다수결 투표로 인해서 Y를 더 좋아하는지 X를 더 좋아하는지 이 투표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되거든요. X가 더 많은 표를 얻나? 그러면은 좌파 정당 L이 이기고
반대로 Y다, R이 이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 이 양당이 X, Y를 결정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을 제안할 때요. 어떤 목적을 갖고 제안하냐면은 집권을 위해서, 즉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X, Y를 결정을 해요. 이 네 가지 과정이 만족하면은 이 선거 게임, 이 다수결 제도 선거 게임에서는 여기선 플레이어가 누구죠? 유권자도 투표를 하니까 뭔가 액션을 선택하는 것 같고, 양당도 정책을 제시하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래서 유권자는 우리가 당연히 뭔가를 하나 투표를 하겠지만 이거는 너무나 간단해요. 머저리티 보팅이기 때문에 X, Y 둘 중에 뭘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투표자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뭘 선택할지가 금방 정해지죠. 비록 선택하는 액션은 있긴 하지만 다른 걸로 Y를 더 좋아하는데 X에다가 표를 줄 리가 없어요. 다수결 제도는 그만큼 우리가 두 개의 대안을 놓고 다수결 제도를 한다, 다수결 투표를 한다, 이럴 때에는 전략적인 어떤 움직임 이런 걸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유권자들도 움직이긴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양당이 L과 R이 어떠한 정책을 제안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그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X, Y에 대해서 과연 균형이 무엇인지, 내시균형이 뭔지 생각해 보면은 이 X, Y 둘 다 중위투표, 내시균형에서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 MM을 제시하는 게 유일한 내시균형이에요. 자, 이게 왜 이 결과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정리의 immediate consequence인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미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을 했을 경우에 컨더셋 위너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컨더셋 위너는 by definition 다른 정당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와도 내가 그 정책을 공약으로 선거에 나가면 무조건 1대1로 붙었을 때 이기는 정책이에요. 즉 우리가 이전에 봤던 단봉 조건 가정했을 때 봤던 이 미디엄 보트 theorem, 컨더셋 위너가 존재한다. 그 말은 아까 봤던 그 선거 게임에서 각 정당한테 dominant strategy가 존재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컨더셋 위너가 존재한다. 그 말은 각 정당 L과 R이 X, Y 선택하죠. 선택할 때 L 입장에서 X 선택할 때 얘가 뭘 선택하든 내가 중위 투표자가 제일 좋아하는 X sub H를 선택하면 투표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과정에 의해서 그게 내가 정책 선택할 때 고려하는 유일한 요소예요. 선거에서 이기는 게. 마찬가지로 R도 얘가 뭘 X를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XH를 선택하면은 선거에서 지진 않아요. 위너니까. 즉, 각 정당한테 dominant strategy가 있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우월 전략이요. 이 우월 전략은 많은 게임에서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 미디안 보트 theorem이 의미하는 거는 이 선거 게임에서 아까 그 우리가 봤던 네 가지 가정 위에서 고려했던 선거 게임에서 각 정당한테 우월 전략이 있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 우월 전략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남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이걸 선택할 때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균형에서 이 dominant strategy를 선택하겠죠. 그게 유일한 내시균형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전에 봤던 중위투표자 정리에서 이미 벌써 가장 선호하는 정책 이 아래 증명 일반적으로 증명하는 거 써놓긴 했지만 이런 거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벌써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 하에서 우리가 컨더셋 위너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은 그걸 선택하겠죠. 정책을 결정할 때요. 그래서 아마 산업조직론 그 예전에 들었던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비슷한 거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품 차별화라고 하죠. Product differentiation. 두 가지 differentiation 있죠. Vertical and horizontal. horizontal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폰 중에 빨간색 커버를 더 좋아하는지 파란색 커버를 더 좋아하는지 이런 그
어떤 주어진 제품에 대해서 주어진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A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B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Vertical differentiation은 그거에 비해서 모든 투표자들의 프레퍼런스와 상관없이 두 가지 상품 중에 어떤 두 가지 상품이 서로 vertically differentiated 돼 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일괄되게 좋아하는 거죠. 뭐 퀄리티 측면에서 A가 더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horizontal differentiation 우리가 모형화 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호텔링 리니어 시티 모델이죠. 리니어 시티 모델.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0과 1 사이 이런 인터벌에서 여기 다양한 소비자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소비자가 0과 1 사이에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은 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상점을 가고 싶어요. 왜냐? 이 상점에 가는데 발생되는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두 명의 셀러가 있다. 각각의 셀러가 0과 1 사이에서 어디에다가 상점을 런치할지 결정한다. 그러면은 유일한 내시균형이 딱 가운데에서 2분의 1 지점에서 런치를 하거든요. 상점을 내요. 그래서 한 상점은 왼쪽 요 마켓 먹고 나머지 상점 똑같이 2분의 1 있는 상점 오른쪽 먹고 이런 식으로 마켓이 세그멘테이션 되거든요. 유일한 내시균형에서 이거랑 증명 아규먼트는 똑같아요. 단지 선거라는 컨텍스트에서는 우리가 각 정당이 투표 유권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펄러시에 대해서 스펙트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정책을 균형해서 낸다는 거. 똑같은 정책은 뭐냐?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이에요.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horizontally differentiated 테이스트가 서로 다른 소비자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각 셀러들은 자신의 프로핏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정확히 동일한 제품, 그러니까 전혀 디퍼런시되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제품이 출시된다는 거죠. 균형에서요. 단지 컨텍스트만 다를 뿐이지 결과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결과를 우리가 이전에 봤던 단봉 조건 또는 단일 교차 조건을 가정하고 컨더셋 위너가 존재한다는 이 결론으로부터 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요. 네. 자, 그래서 중위 투표자 정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7장의 남은 주제가 뭐냐면은 이밸류에이션이거든요. 이밸류에이션 이 토픽에 관해서 잠깐 얘기하기 전에 이 미디안 버터 티어럼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커다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각 투표자들이 대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더 좋아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어떤 대안을 얼만큼 더 중요한지 이 인텐시티에 대해서는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전 example 돌아갔을 때 A, B, C, D 4명의 투표자가 있는 요거 봤을 때 여기서 median voter는 2 또는 3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 B 또는 C 얘네들이 컨더셋 위너가 되는 거죠. 이 결과는 B 또는 C가 컨더셋 위너가 된다는 이 중위 투표자 정리의 결과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투표자는 A, B, C, D에 관해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유틸리티 펑션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만약에 대안이 A, B, C, D 대안 4개 중에 그냥 거의 indifferent해요. C를 여전히 제일 좋아하고 D를 제일 안 좋아하긴 하지만 거의 이렇게 indifferent해요.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C를 제일 좋아하지만 예전에는 D를 정말 싫어하고 C를 진짜 좋아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의 indifferent한데 그래도 C를 제일 좋아하고 그래도 D를 제일 안 좋아해요. 이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즉 얼만큼 좋아하고 얼만큼 싫어하는지 이 인텐시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뭘 더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 order, 이 ordinal property에서 영향을 받는 거지 cardinal property가 아니에요. 그만큼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투표자 1, 2, 3, 4 다 1, 3, 4, 1, 2, 4 얘네들한테도 뭐가 더 좋은지가 중요하지 뭐가 얼만큼 더 좋은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결과. 중위 투표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게 컨드러스 위너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컨드러스 위너가 갖고 있는 장점 알고 있죠. for a unique element예요. 그래서 어떤 그 coalitional deviation 또는 unilateral deviation,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요. 어떠한 투표자도 자신의 preference를 다르게 얘기할, 그걸 manipulate 하거나 또는 misrepresent 할 유인이 없어요. 게다가 이 theorem은 어떤 prediction을 제공하죠. 어떤 prediction을 제공하냐? 결국 우리가 pairwise majority voting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선택되는 대안은 뭐냐? 중위 투표자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이라는 거야. 그걸 선택한다는 거죠. 이러한 프레딕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과연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즉, 중위 투표자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바람직한 기준, efficient 하냐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스커션이 제일 마지막 7.3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잘 보면은 과연 중위 투표자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아니죠. 반드시 그런 게 아니죠. 이거 example이 뭐 멀리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이 허털링 리니얼 모델 생각해 보면은요, 또는 이 선거 여기서 양당이 그 common policy를 제시하는, 그냥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 정책을 똑같이 제시하는 이런 거 보면은 스펙트럼은 다양한데 두 양당이 동일한 정책을 제시해요. 이런 게 과연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할까?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이 다양한 테이스트가 존재하는데 두 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제시해요.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가? 그렇지가 않죠. 여기선 더욱더 명확한 게 efficient한 location은 이 소비자들이 그 상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transportation cost를 가장 미니마이즈 해주는 그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uniformly distribute data, 그러면은 2분의 1에 둘 다 위치하는 게 아니고 한 상점은 절반, 4분의 1, 다른 상점은 4분의 3. 여기에 각각 위치해서 예전과 똑같이 왼쪽은 하나의 상점이 먹고 오른쪽은 두 번째 상점이 먹는, 요게 가장 efficient한 결과예요. 왜냐? 도달하는데 이제 그 필요한 커스트가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예전엔 2분의 1 여기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그만큼 줄어든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존재하면은 이 왼쪽한테 만족스러운 정책,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만족스러운 정책 하나씩 나와야 돼요. efficient 하지 않죠? 또 다른 example,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efficiency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efficiency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Pareto efficient 하냐, 그 다음에 어떠한 대안이 efficient 하냐 안 하냐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과연 이 대안이 사회적인 웰페어를 가장 극대화시키는지 아닌지, 웰페어 맥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기준으로 갖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그 기준이 바로 또 얘기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이죠. utilitarian perspective. 여기서 생각해 보면 efficiency라는 거는 웰페어를 극대화시키는 건데요. 웰페어는 우리가 어떤 대안으로부터 나오는 웰페어는 만약에 X라는 대안을 선택했을 때 각각의 그 에이전트들이 갖고 있는 유틸리티를 다 더한 다음에 n명의 에이전트가 있다고 하면요. 그리고 X라는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커스트가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웰페어를 극대화시키는 대안이 efficient한 대안이죠. 근데 어떤 대안 X가 이 웰페어를 극대화시킨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first order condition 만족해야 되죠. UI 프라임은 에이전트 i가 x로부터 갖고 있는 marginal utility, C 프라임은 x로부터 발생되는 marginal social cost. 이 두 개가, 이 marginal utility의 합이 x로부터 나오는 marginal utility의 합이
X의 social cost랑 같은 지점에서 efficiency가 결정이 되죠. 이 조건을 보면은 welfare maximization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median voter의 marginal benefit 요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individual의 marginal benefit의 average, 통합,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median voter가 가장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median voter theorem의 결과가 항상 efficient 하냐? 그건 아닌 거죠. 더 구체적으로 여기 뭐 하나 example 있는데 너무나 간단한 example. 다리를 건설할 때 총 이 다리를 건설하면은 10명이 이 다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리 건설하는데 이 다리에 대해서 6명은 50불의 가치를, 나머지 4명은 100불의 가치를 들고 있어요. 그럼 이 다리 건설함으로써 발생되는 총 효용은요? total utility는 4 곱하기 100, 그 다음에 6 곱하기 50, 총 700이 되죠. 반면에 발생되는 cost는 1인당 60불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이니까 총 cost는 600이 되죠. 그러니까 utility가 cost에 비해서 더 크니까 efficiency를 위해서, 즉 welfare maximization을 위해서는 다리 건설해야 되죠. 그런데 중위 투표자 정리에 의하면은 median voter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이 결정되는 거죠. median voter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그래서 median voter는 이 6명 중에 1명이죠. 얘는 건설하면은 효용이 50불, 하지만 60불을 내야 되니까 오히려 건설하면서 마이너스 10불의 disutility가 생기죠. loss가 생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 프로젝트는 abort 돼요. 그게 efficient 하냐? 그렇지가 않죠. LT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또 다른 example이 나와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있고요. 3명의 유권자가 있어요. 3명의 유권자가 이렇게 단봉 조건을 만족하는 선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median voter theorem에 의하면은 두 번째 유권자가 제일 좋아하는 M, 요게 선택이 되는 거죠. M이 선택이 되는데 이게 과연 efficient 한지 안 한지는 이 functional form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하지만 두 번째, parity efficiency는 만족하죠. 실제로 첫 번째 유권자가 제일 좋아하는 X1부터 세 번째 유권자가 제일 좋아하는 X3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allocation, 모든 alternative는 다 parity efficient 한데요. 즉, parity efficient한 alternative의 집합은 X1부터 X3까지 인터벌이 돼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이 인터벌 중에 어떠한 대안, 예를 들어서 Y 하나 선택하면은 Y로부터 이탈하면은 누군가 한 명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요. Y에서 왼쪽으로 간다? 그럼 첫 번째 유권자는 더 좋아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유권자는 싫어하죠. Y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유권자는 좋아하지만 첫 번째 유권자는 싫어하게 되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대안은 그러한 성질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parity efficient예요. 누군가 한 명 이탈하면 피해를 봐요. 반면에 이 인터벌 밖에 있는 대안들은 inefficient 하죠. 예를 들어서 X1 왼쪽에 있는 점, 이런 점 생각해 보면은 X1 쪽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유권자들 다 좋아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점, Z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X3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든 유권자 다 좋아하니까 inefficient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median voter의 가장 preferred option을 선택하는 중위 투표자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아닌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하는 엑서사이즈가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할까요? 자, 그래서 3명의 유권자로 구성된 양당제 사회가 있어요. 정책,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총 4가지 있고요. 그래서 set x는 0, 1, 2, 3. 이 4가지 대안으로부터 각각 대안으로부터 유권자 1, 2, 3은 다음과 같은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봉 선호 조건 만족하는가? 만족하죠. 1, 2, 3. 1은
유닛 그 모노톤 감소하는 함수니까 만족하고 2, 3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앞에 사인이 있으니까 하나의 픽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오목 함수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0, 1, 2, 3 있을 때 첫 번째 유권자는 이렇게 감소, 두 번째 유권자는 첫 번째 옵션을 제일 좋아하죠. 이렇게 떨어지고 세 번째 유권자는 두 번째 이 대안 2를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안 제로를 제일 안 좋아하고 이게 정확한 폼이냐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략 이렇게 생겼죠. 좀 더 나은 비주얼을 위해서 연결해주면 세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의 픽을 갖고 있고요. 유권자들의 유틸리티 펑션 하나의 픽이 존재하니까 첫 번째 유권자는 모노톤 디크리징 하니까 단봉선호 조건 만족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단일 교차 조건. 이게 좀 복잡한데 0과 1 비교해보면요. 두 번째 유권자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큰 인덱스를 가진 단일 교차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인덱스를 가진 유권자 더 좋아해야죠. 실제 증가하고 있죠. 0과 2 지금 여기 보면은 0과 2 두 번째 투표자 정확하게 indifferent 하거든요. 1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symmetric 하기 때문에 0과 2 둘 다 indifferent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유권자가 0과 2 사이에서 뭘 더 좋아하는지 상관없죠. 1과 2 비교해보면요. 두 번째 유권자 감소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권자 감소해야 되고요. 1과 3 두 번째 유권자 감소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권자 감소해야 되고 2와 3 비교해보면은 세 번째 유권자가 2를 더 좋아하죠. 더 작은 걸 좋아하죠. 더 적은 인덱스를 가진 투표자 2, 1 모두 감소해야 돼요. 감소하죠. 이거 단일 교차 조건 만족해요. 하나씩 하나씩 두 개 따져보면은 다 만족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좀 체크할 게 많긴 하지만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퀘스천 중위 투표자의 이상점 단봉선호 조건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투표자 1은 0, 대한 0, 투표자 2는 1, 세 번째는 2.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면은 첫 번째 이 대한 1이 대한 1을 제일 좋아하는 두 번째 투표자가 미디엄 보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미디엄 보터가 제일 좋아하는 이 대한 1이 이상점이 되고요. 단일 교차 조건 생각해도 똑같죠. 1, 2, 3 중에 2가 미디엄 보터고 미디엄 보터가 제일 좋아하는 대한 1이 이상점이 되는 거죠. 파레토 최적 정책 생각해 보면은 이 0, 1, 2 다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XPE는 파레토 이피시언트한 정책은 0, 1, 2 다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0에서 움직이면 첫 번째 유권자 피해보죠. 이피시언트 하죠. 1에서 움직이면 두 번째, 2에서 움직이면 세 번째 다 피해보죠. 하지만 대안 3은 inefficient 하죠. 3에서 2로 가거나 1로 가면은 3에서 2로 가거나 1로 가면은 다 좋아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welfare maximizing 칼도 힉스 정책은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웰페어를 극대화시키는지 이 유권자들의 유틸리티의 총합을 극대화시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요 파레토 inefficient한 정책이 유틸리티를 웰페어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inefficient하다는 거는 딴 쪽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즉 전체 유틸리티의 합, 웰페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웰페어 맥시마이징 폴리시, 즉 칼도 힉스 정책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일반화 시켜보면은
만약에 파레토 efficient가 아니다. 이거 not이죠, not. 그러면은 절대 칼도 힉스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는 참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대우 명제 칼도 힉스 정책이다. 그러면은 파레토 efficient한 정책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파레토 efficient한 정책은 칼도 힉스 정책을 부분집합으로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정책, inefficient한 건 우리가 굳이 여기다 3을 집어넣은 다음에 계산해 줄 필요가 없어요. inefficient 하니까 당연히 칼도 힉스 정책이 될 수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남은 세 개, 요 세 개 중에서 어떠한 대안이 가장 유틸리티의 충합을, 즉 웰페어를 극대화시키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데요. 0 집어넣으면은 첫 번째 유권자는 페이오프가 유틸리티가 6, 두 번째 유권자는 5, 세 번째 유권자는 2죠. 충합이 13이 되겠네요. 대안 1을 선택하면은 첫 번째 유권자 5, 단순 계산인데 1에다가 1 빼니까 6, 6에다가 1 빼니까 5요. 16이 되겠네요. 왠지 1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대안 2는 4, 5, 그 다음에 6이죠. 그래서 15가 되네요. 그래서 대안 1이 칼도 힉스 정책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러한 펑셔널 폼 하에서는 미디엄 보터 티어럼이 예측하는 이 미디엄 보터의 가장 좋아하는 이상점이 실제 칼도 힉스 정책, 웰페어를 가장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파레토 efficient한 정책인 걸 알 수 있죠. 즉 우리가 efficiency의 두 가지 기준, 칼도 힉스, 파레토 최적 두 가지 만족하는 좋은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권자의 선호가 1의 선호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다르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여러분들 엑서사이즈로 한번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 끝내지 못한 미디엄 보터 티어럼의 여러 남은 주제들 다 맞춰봤고 2시간 중에 지금 1시간 영상 촬영한 거거든요. 남은 1시간은 제가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